모두가 새해 소망을 품었던 2013년 1월, 아산의 한 사무실에는 한 남성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. 직원들은 모두 휴가를 가고 성실함과 유능함으로 인정받은 재무과장 윤 씨 혼자 남았던 겁니다. 그런데 며칠 뒤 휴가에서 돌아온 직원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회사 계좌에서 47억 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. 회사 측은 윤 씨의 사진으로 수배 전단을 만들었고 소셜미디어와 전국 곳곳에 뿌렸습니다. 그러나 윤 씨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. 윤 씨가 사라진 지 48일, 잠복 수사 끝에 경찰은 윤 씨를 어렵게 붙잡았는데 검거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. 윤 씨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의 이 사람. 회사 돈을 횡령한 윤 씨가 맞긴 한 걸까요? 오늘 사건 연구소는 재무과장의 페이스오프를 짚어봅니다. 예, 오늘 이 기자가 이 사건을 고른 이유는 무위에 그쳤지만 뭡니까? 이은혜 조현수가 은신해에 있는 동안에 성형수술을 시도했었다. 그 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골라봤는데요. 자, 그렇다면 잡힌 그 남자가 범인은 맞았어요? 네, 얼굴이 달랐지만 그 남성이 맞았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그 얼굴의 비밀은 잠깐 뒤에 다시 얘기를 해보고 뭐 이렇게 또 많이 회사 돈을 횡령을 해 또. 네, 이 윤 씨는 2011년에 충남 아산에 있는 벤처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. 2년 동안 재무회계 과장으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서 승진도 굉장히 빨랐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2013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며칠에 걸쳐서 계좌에 47억 원을 이체를 한 뒤 그 다음에 사라진 겁니다. 자, 그런데 어떻게 아무도 몰래, 물론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작정하고 달려들면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,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수십억을. 이 범인이 굉장히 계획적이었는데요. 저는 이 범인의 이런 행적을 보면서 그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. 기생충에서 송강호 씨가 아들한테 아들아,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했던 아주 계획적인 지금 혹시 겁니다. 연기하신 건가요? 연기는 아니고 이제 그 대사가 기억이 나는데 대사가. 그 정도로 이 지금 범인이 어땠냐면은 원래는 학력이 고졸이었는데 대졸로 위조를 했고 2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근무를 합니다. 그래서 재무회계는 나다 할 정도로 해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.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한 다음에 부하 직원들을 딱 이제 휴가를 보내요. 그리고 나서 이 돈을 딱 빼돌리는 거죠. 아하. 자신의 계좌를 빼돌리고 나서 예.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좀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시다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돈을 다 유유히 갖고 사라지는 거죠. 저 그 돈을 어디다 썼을까요, 교수님? 지금 이런 말이 있죠. 이제 여기에 사용될 말은 아닌데 꿈은 이루어진다. 이럴 때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을 제가 하고 싶으냐면 그 대가가 너무 커서 그렇지 검거되기 전까지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. 이렇게 보입니다. 일단 이제 그 돈을 갖다가 이제 그 47억 중에서 33억 6천만 원을 서울에 있는 금융 그 점포 10개 지점을 돌면서 돈을 갖다 다 빼요. 그리고 난 뒤에 이 제일 먼저 이제 그 추적을 하니까 찍힌 것이 강남에 있는 모 유명 백화점 CCTV에 찍혔는데요. 아하. 물건을 구매를 한 그 종이 가방을 양손에 가득 들고 있어요. 이야. 자, 그리고 이제 자기 차를 아마 이제 자기 꿈이 그 차였던 모양인데. 지금 나오는 차 같은데요. 예, 그 저기 명품 가방을 포함해서 가장 많이 쓴 거나 한 3억 5천짜리 차를 갖다 한 대 딱 색을 샀는데 그 벤땡이라고 하는 그 외제차를 갖다가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굴리고 다니는. 지금 나옵니다. 예, 그런 식으로 했고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이 돈은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자기가 들고 다니는 은신처와 그리고 자기 고향집에 어머니, 아버지 있는 그 고향집에다가 숨겨놨다. 이제 이렇게 그 두 개를 갖다 분산시켰죠. 예, 박 변호사님 네. 검거 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. 자, 회사 경찰에서는 수배 전단을 뿌렸습니다. 얼굴하고 키하고 이런 걸 자세하게 한 다음에 소셜 미디어 등등에서 수천 장 또 인쇄를 해서 저 얼굴이에요. 뿌렸는데 회사가 좀 큰 회사는 아니에요. 이 33억 없으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찾으려고 현상금도 1억 원을 내걸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. 이제 저렇게 뿌린 수배 전단을 다시 회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어요. 네, 며칠 사이에 얼굴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.
경찰이 어렵게 이 윤 씨의 조력자를 파악해서 이 조력자의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파악해서 어디랑 통화를 했는지 그런 기록을 이제 입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성형외과랑 통화한 기록이 나온 겁니다. 아하. 그래서 성형외과를 가서 탐문을 해보니 윤 씨가 여기서 수술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. 윤 씨는 이제 한 곳만 한 게 아니라요. 눈, 코, 이마 등등 수술을 해서 완벽하게 얼굴이 달라졌습니다. 다 했네. 예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더 이상 이전에 만들었던 수배 전단으로는 윤 씨를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. 아니 지금 저건 사파고 박 변호사님 사진 없습니까? 자, 사진? 제가 좀 봤는데요. 예. 사파는 조금 강하게 그려놨긴 합니다. 이 인상 전체가 완전 바뀌었습니다. 오. 그 왼쪽이 성형 전, 비포, 뭐 라이프 이제 애프터, 후가 나오는데 라이프요? 후, 애프터, 비포인데 예. 전에는 보면 좀 서근한 인상이에요. 조금 인상이 좀 서근하다고 왼쪽. 하죠. 왼쪽 그러네요. 근데 어. 코도 세우고 주름도 빼고 야. 뭐 점도 빼고 해가지고 오른쪽에 바뀐 부분은 상당히 좀 날카로운 인상. 오. 어쩌면 조금 이렇게 좀 날카롭고 많이 바뀐 인상. 뭐 그러다 보니까 고향집에 잠시 들렀던 적이 있는데 돈 숨기려고 고향 사람도 전혀 못 알아봅니다. 세상에. 아예 다른 사람인 거예요. 조력자들도 이야 저 사람 맞냐고 아 깜짝이야. 예. 너무 놀라가 너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아예 다릅니다. 그냥 얼핏 보면 딴 사람 같이 보입니다. 어. 잘했죠 그러니까. 이야. 자 그런데 은신처 관리도 신 변호사님 네. 정말 이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은신처를 마련했는데 경찰들이 나중에 가보니까 원룸에 3층과 4층을 임대를 해서 무려 CCTV를 8대를 설치해 놓고 이 주변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. 경찰이 오나 안 오나, 나에게 수사망이 좁혀 오나 안 오나, 어디서 오나. 그래서 경찰들이 오는 거를 보고 먼저 옥상으로 달아난 거예요. 달아났는데 그 옆 건물로 뛰어야 되는데 그 옆 건물과의 거리가 무려 2m였다고 해요. 2m면은 이거는 사실은 멀리 뛰기에도 우리가 2m를 뛰는 게 쉽지 않거든요. 맞습니다. 야, 이거는 진짜 목숨을 걸고 도망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, 진짜. 자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검거는 했어요. 네. 근데 가장 놀랐을 사람들은 경찰들 아니었겠습니까? 맞나? 이러지 않았겠어요? 네, 이게 도주 7주 만에 이제 윤 씨를 검거를 했는데요. 경찰은 윤 씨가 고향에 묻어둔 16억을 회수를 했고 은신처에 숨겨둔 11억 5천만 원도 회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훔친 47억 중에서 그럼 총 41억을 회수한 건데요. 윤 씨가 쓴 6억 중에서도 뭐 자동차나 명품 등 되팔 수 있는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윤 씨가 쓴 건 1억 정도였다고 합니다. 아까 이제 경찰들이 어떤 반응이었냐라고 네네. 하셨는데 경찰들이 정말 밤에 만났으면 같은 사람인지 몰랐을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러니까요. 반응을 했고요.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방송 직전에 윤 씨를 검거했던 형사와 통화를 해봤습니다. 어허. 들어보시죠. 이제 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잖아요. 네. 도피하려고 성형까지 이걸 확인한 순간 굉장히 놀라웠죠. 근데 이게 같은 사람인가 싶더라고요. 동료들조차도 언뜻 보거나 밤에 보면은 자기도 몰라봤을 거라고. 경찰이 추적한다는 것 본인도 알 수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본인이 밥 한 끼도 제대로 편하게 못 먹는 거예요. 그 현금으로 한 30억을 들고 있었는데 네. 본인이 가지고 엄청난 돈이잖아요. 네. 네. 마지막에 그냥 캔맥주 하나 하고 그냥 육포 하나 그냥 그거 막 먹고 있더라고요. 교수님 이게 마지막에 캔맥주 6포 이거 30억을 횡령을 했는데 예.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그 재무과장이었지 않습니까? 역시 그 재무과장이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돈을 갖다가 그 몇 개를 좀 이렇게 큰 거, 덩어리 쓴 거 말고는 나머지 가계부를 쭉 쓰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돈을 갖다 관리해 왔다는 거죠. 결과적으로는 멀리 장기적으로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아마 이건 안 잡혔으면 부동산 투자라든가 뭐 무슨 주식 투자, 재테크까지 아마 했을 가능성이 교수님 있는데. 지금 그 돈을 저기다 묻어놨었나 보죠. 저거 이제 묻어놨는데요. 저 이제 그 부모들이 처음에는 자기 아들이 저걸 갖다가 자기들한테 맡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저 회사에 있는 회사원들이 며칠간 옆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그쪽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궁에서도 나오고 저기에서도 나오고 해서 돈은 거의 다 이렇게 회수를 했어요. 이야, 5만 원권이. 네. 예. 자, 저희가 말이죠. 제가 이은혜 성형 수술 시도 이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
일본에서도 이 페이스오프 성형 수술을 하면서 2년 거의 한 7개월 동안 은신을 해 있었던 지금 나오는데요. 2007년 3월에 자신이 스토킹하던 영국 여성을 살해한 타츠야 이치하시라는 자가 있습니다. 2007년 3월에 범행을 저지르고 2009년 11월에 검거가 됐는데, 자, 비포 앤 애프터 사진들을 좀 보시면 왼쪽 사진이 성형 전이고요. 오른쪽 사진이 성형 후입니다. 눈썹, 입술, 코, 눈꼬리 등등이 딱 보시기에도 바뀌었죠. 자, 심지어 도주 직후에 자기 손으로 얼굴을 훼손하면서 성형을 했고,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까지 숨어서 그렇게 도망을 다녔어요. 근데 막판에 나고야로 와서 성형외과 병원을 찾았다가 거기서 진짜 싹 고칩니다. 그러다가 이제 꼬리가 밟히는데, 박 변호사님, 네. 이런 사건 보신 적 있습니까? 얼굴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안 바뀌거든요, 원래는. 예. 잘 바꿨네요, 보니까. 뭘 잘 바꿔요? 아니 근데 저기 방금 일본 사람도 일본 사람은 이렇게 좀 더 못생기게 바꿔 버리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모든 걸 포기하고. 근데 일반적으로 잘 안 바뀌기도 하고 또 성형을 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은혜 조연수도 그렇게 못했던 것 같은데, 정말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진짜 계속 있네요, 현실에도. 예, 맞습니다. 이게 그래서 정말 일본에서도 지금 무슨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회자가 되는 그런 사건이고, 자,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.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건들, 그러니까 상상은 하지만, 근데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딱 그 말씀을 하세요. 얼굴을 바꿀지라도 지문이나 홍채 이런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그런 건 남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제 지금 아마 이제 수감 생활을 하면서 남은 거는 얼굴 바꾼 것밖에 없을 텐데, 사실은 이 사람이 결혼을 앞둔 신부도 있었어요. 그래서 왜 그런 범행을 했느냐? 앞으로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,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판단이죠. 맞아요. 남의 돈 거저 먹으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얼굴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이는 얼굴을 성형해가지고 그렇게 하려 하지 말고 남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을 고쳐 쓰는 것이 훨씬 장기적으로는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.